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31일 7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SK 지오센트릭 폭발 사고는 인화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긴급 보수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OL 폭발 사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형 화학 공장에서 또다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사고 당시 공장 안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이 진행 중이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로 7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SK 지오센트릭 공장입니다. 현재 사고가 난 공장은 긴급 사용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31일 오후 3시 40분쯤 SK 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 내 가동 중이던 LLDP 공정에서 인화성 물질인 사이클로헥산이 누출됐습니다. 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누출이 발생하면서 긴급 보수를 위해 SK 지오센트릭 직원 4명과 협력업체 직원 3명이 투입됐는데 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작업 공간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고요. 그 현장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 들어갔던 인원은 전부 다가 지금 재해를 당한 상태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SOL 울산 공장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비슷한 중대재해가 또 발생한 겁니다. 사고 당시 이 공장 내에서는 사고 지점과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한 점검이었는데 현장에는 울산 고용노동지청장도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의 안전불감증이라는 비판과 함께 관리 감독 역시 형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날은 사고 직전 울산지검장과 울산경찰청장이 중대재해예방 합동점검차 사고가 난 사업장과 같은 계열사인 SK에너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SK 지오센트릭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도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국가수 등과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알려진 11호 태풍 흰남노가 오는 6일쯤 울산을 가까이 지나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각별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1호 태풍 흰남노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해 북쪽으로 방향을 튼 뒤 오는 6일쯤 대한해협 쪽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 울산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남해안에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는 3일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도 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11호 태풍 흰남노 북상과 관련해 학사 운영의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태풍 경보 발령 시 휴업 명령을 적극 검토하고 강도 강 이상의 태풍이 등 학교 시간대에 울산을 통과할 경우 휴교 명령을 내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시설물 사전 점검을 실시해서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김종섭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절차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며 한 발 더 나아가 도시와 교통 분야까지 통합해서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은 건축과 도시, 교통과 경관을 통합해서 심의하고 있으며 부산은 도시를 제외하고 건축과 교통, 경관에 대해 통합심의를 시행 중입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통폐합을 중단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복지행정서비스가 핵심인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 정책을 연구하는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운영 이후 평가와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선박 진수 작업을 마친 현대중공업 이독 바닥에 물고기 청어떼가 몰려들어 있는 이색적인 광경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건조한 선박을 바깥으로 꺼내기 위해 바닷물을 채웠다가 진수한 뒤 다시 바닷물을 빼내자 바닷물과 함께 들어왔던 청어대가 그대로 독에 남아 장관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에도 고등어대가 독에 가득 들어온 적이 있었고 그 후로는 5년 만에 청어대가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추경 예산이 울산시의회에서 대거 삭감됐습니다. 예결특위에서도 학생교육원 제주본원 예산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시 예산 가운데도 맑은물 확보계획 용역비 등 김두겸 시장의 주요 정책 예산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추경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시의회 교육위는 교육청의 편성액 3,890억 원 가운데 36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울산 학생교육원 제주 분원 설립을 위한 호텔 매입비 191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초등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예산 252억 원 가운데 17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결특위에서도 결국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이 올라와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호텔을 매입해서 학생교육원 제주분원을 만들겠다 하는 어떤 취지와 발상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노옥희 교육감이 국외 연수를 떠난 가운데 진행된 예산 심의에서 교육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의 핵심 현안 사업의 일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용역 15억 원 가운데 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 가운데 버스 환승센터 구축 예산 25억 6천만 원이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됐고 탄소중립 융합원 예산 7억 원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예산 8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반면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공공야외 빙상장 예산 5억 5천만 원과 K-팝 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예산 5천만 원, 학성공원 물길 복원계획 용역비 1억 원은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됐습니다. 울산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주군이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려던 1,00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울주군의회 예결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울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울주군이 기금으로 적립하려는 1,000억 원은 일부 지자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라며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막대한 예산이 기금으로 묶어둬서는 안 된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2,361억 원 증가한 울주군의 1조 2,90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늘 열리는 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지방 소멸 대응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 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권 개발 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와 해제 권한의 100% 지방 이양을 건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공개발을 위한 부지가 필요하다며 개발 제한구역 해제 등의 특단의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민 국회의원과 김영길 중구청장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개발 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조성, 전통시장 공영 주차타워 건립과 근린공원 조성 등 7건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박 의원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토부와 중기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권명호 시당 위원장 재선출 이후 첫 인선으로 대변인단을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종훈, 방인섭, 백현조 시의원과 홍영진 중구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고 김대영, 이지현 남구의원과 임채윤 동구의원, 노미경 울주군 의원을 부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대변인단은 지역사회 이슈 발생 시에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대민 소통과 공보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BNK 경남은행은 어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울산시에 후원금 2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금은 개막식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무릎 담요와 빵 등의 편의 물품 구입과 대회 홍보탑 설치 등에 사용됩니다. BNK 경남은행은 울산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기 예금을 출시했으며 김두겸 울산시장이 1호로 가입했습니다. 제2회 자동차 부품 산업 채용 박람회가 어제 북구 오토밸리 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도 방문했지만 퇴직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심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직자들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를 가지고 기업 부스로 향합니다. 기업 면접관들에게 설명을 듣고 실제 면접도 진행합니다. 울산광역시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주최하고 울산일자리재단이 주관한 제2회 울산 자동차 부품 산업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자동차 부품 산업 채용 박람회에는 일반 기업을 포함해 모두 30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제1회 박람회와 달라진 점은 상담 부스를 운영해 취업 준비 과정 가운데 면접 이전에 필요한 단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구직 사이트 가입과 등록, 이력서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으며 구직 연계에 필요한 정보들도 제공해 줍니다. 또 부대 행사로는 홀랜드 직업 적성 검사와 취업 시 필요한 증명사진 촬영, 면접을 위한 메이크업 등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내연차 일자리에서 미래차 일자리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부품의 은퇴직자들을 위해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해 청년들뿐만 아니라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들도 채용 박람회에 발걸음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새 일자리를 한번 찾아볼까 싶어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재단에서는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연락을 취해 이곳에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용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고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열린 이 같은 채용 박람회가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전 세계 시장에서 33만 4,794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6% 늘어난 것으로 국내 판매는 3.5% 감소한 반면 해외 판매는 14.7% 증가했습니다. 현대차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전 계약에 들어간 아이오닉 6와 신형 그랜저 등 신차 출시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남알프스 구봉 완등 인증 사업의 참여자 88%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어플을 통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581명 중에 88%가 완등 인증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97%가 사업에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해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응답자의 77%가 1인당 소비 금액이 7만 원 이하라고 답해 소비 진작을 위한 사업과 체류형 관광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구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 공연비 지원 사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중구 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업종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오는 13일까지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전시 공연 세부 계획서와 함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행사비의 60% 범위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에 10월부터 지원됩니다. 대왕암공원 초화단지의 황화 코스모스가 활짝 펴서 가을 나들이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황화 코스모스 단지는 슬도 입구에서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 방면 해안가인 동구 방어동 일원에 3만 제곱미터 부지에 걸쳐서 조성돼 있습니다.
동구청은 이곳에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황화 코스모스 등을 심어 바다 풍경과 어우러진 꽃밭에 풍경이 연출되면서 사진과 영상이 SNS 등으로 확산돼 명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